2020년 경인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자 당신의 뼈를 생각하며 이유은 시인이 쓴 거 시를 보니까요. 당신과 나와의 관계가 궁금하더라고요. 각 연마다 엄청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공통적으로 나, 당신 뭐 이런 단어들인데 이제 이 이미지는 앞편에서 설명이 많이 됐고요. 그런데 나하고 당신이 또 그 관계가 과연 구체적으로 뭘 얘기한 건가도 궁금할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걸 확실히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은 학교 때 이과였다기 딱 보다도 그냥 일상생활에서 숫자로 이렇게 깔끔하게 표시되는 걸 좋아하는 분들, 그 다음에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해야 되는 뭐 법 계통이나 그 다음에 상과 이런 또 계통의 분들은 애매모호하게 퉁치고 넘어가는 걸 또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와 당신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냥 넘어가기가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또 맞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 건지 이제 그 나와 당신을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씩 따져가면서 지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게요. 보충적으로 한번 더 해보시겠다 그 말씀이죠. 네. 그런데 시는 너무 명징하게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너무 이거다 하고 규정을 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맛이 많이 떨어져요.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그러면 더 보고 싶다면은 한 번 더 쭉 훑어가면서 다시 한 번 더 보게요. 그 부분 때문에 막혀가지고 전혀 진도가 안 나아가는 분명히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번은 여러 번은 이거를 하고 넘어가야 그 다음부터 이제 쑥쑥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들여다보게요. 예. 네. 당신의 뼈를 생각하며 이유은, 이 제목이 당신의 뼈를 생각하면서 당신하고 뼈가 뭐냐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뼈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겨울나무 그 앙상한 가지 뼈, 그것을 뼈라고 지금 이야기한 것이고요. 당신이라고 그러면 그럼 당신은 누구냐 한 게 겨울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겨울나무, 여기 당신이란 것은. 그래서 그 겨울에 앙상한 뼈만 남은 나무, 그것을 생각하며 이런 말이 되거든요. 이 제목이 정확하게 여기 설명적으로 전체적인 시를 구성하면서 나올 거예요. 거기가 제목하고 다 연결이 돼서 그 단어 하나를 갖고 제목 하나를 갖고 시라는 것은 다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시를 보면은 조금 더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상징이고 은유고 직간접적으로 제목과 이렇게 연관을 시켜가는 그 스토리예요, 전부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들여다보면은 좀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뼈를 생각하며 이렇게 말한다면 당신이란 것은 아까 나 겨울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겨울나무의 앙상한 가지를 생각하며 이런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또 여름이 왔다고 말하는 것은 그러면 겨울나무가 또 여름이 왔다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도치해서 볼 수도 있잖아요. 당신이 또 여름이 왔다고 말하는 것은 축축하게 땀으로 젖은 내 등이란 것은 나무의 등이겠죠. 여기서 내라는 것은 나무의 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람으로 깎아놓은 거친 손으로 훑어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손가락 끝이 유독 단단했던 당신의 손톱. 이 당신이란 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겨울나무의 손톱이란 것은 씨눈을 내가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씨눈. 씨눈은 언제나 창백한 회청색이었다. 겨울이니까 회청색으로 해갖고 씨눈만 딱 멈춰갖고 있잖아요. 겨울에 그 앙상하게. 그런데 그 속에가 손톱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여름에 나올 싹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싹 속에 이 겨울의 추운 바람과 추운 차가운 것을 담고 있다. 이 시인은 이렇게 보고 이제 뒤를 전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손톱이 왜 파랗지 하고 물으면 겨울에 그 파란, 그 싸늘한 것을 담고 있었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요 안에는 바람이 담겨 있어서 그렇다고 대답하던 당신의 입술에는 뼈가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손톱이 왜 파랗지 하고 물으면 왜 파랗냐면 겨울에 차가운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파랗다는 것이죠. 요 안에는 바람이 담겨 있어서 그 차가운 바람이 담겨 있어서 그렇다고 대답하던 겨울나무의 입술에는 겨울나무의 입술이란 것은 이건 입술이 나왔으니까 이건 여름이잖아요. 거기에는 뼈가 없었다. 그 차가운 바람이 많이 선선해져 가지고 그래서 입술을 담고 있는 입술에가 겨울처럼 아주 차갑고 사나우지는 않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겨울나무가 여름이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 시에서 이 묻는 주체, 당신이라고 말하는 주체는 시적 자아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술하는 입장, 묻는 입장, 서술하는 입장은 겨울나무를
하는 주체가 그 시적 자아인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당신이 있으면 당신이라고 말하는 주체 화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화자. 네. 화자의 입장으로 본다면은 당신이 시적 자아가 돼요. 이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 예. 안에서 쭉 예. 기술을 하는 주체는 예, 당신이에요. 당신. 시적 자아. 그래서 당신의 입술에는 뼈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네. 당신의 손이 습한 등을 훑으면 그러잖아요. 이 당신은 또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나무, 겨울나무예요. 겨울나무. 나무인 당신의 손이란 것은 그 잎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무 잎. 습한 등을 훑으면, 습한 등이란 것은 여름에 온 상태? 여름에 온 그 나무의 그 나무에, 습한 등을 네. 훑으면 그때 겨울에 담아놨던 와사삭 소름이 돋아서 바람이 그 슬슬슬슬 차가운 바람이 그 등을 만져주니까 소름이 돋아서 정말로 당신의 손톱에는 겨울나무에 들어있었던 당신의 손톱에는 바람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바람으로 나를 만지며 당신은 누구랬어요? 겨울나무죠. 그렇죠. 당신은 겨울나무는 바람으로 나를 만지며 내 등뼈는 당신 덕에 조약돌처럼 동그래졌단 말이죠. 내 여기서 등뼈라는 나라는 거는 나무 이파리를 얘기하나요? 아니요. 겨울나무의 바람이 나를 만지면 내 가지나 줄기나 뭐 이런 거. 이걸 만지면 내 등뼈는 이 나무 등글 있잖아요. 등뼈는 당신 덕에 시원해지면서 조약돌처럼 동그래졌다 이거죠. 그러면 내 등뼈는 누구냐? 내라는 건 나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신 덕에 여기서 말하는 내 등뼈는 당신 할 때 여기는 이파리 같기도 한데요. 바람이 이렇게 살랑살랑 불어가지고 흐물흐물 흐늘흐늘 하늘하늘 서늘한. 아니요. 이파리 등뼈라고 할 수는 없어. 나무 등뼈라고 해야지 맞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당신 덕에 내 등뼈가 그런 이파리가 그렇지. 일으키는 바람들 덕에. 그렇지요. 예. 여기서는 맨 끝에 당신은 겨울 예. 나무에 담겨있는 바람 덕에. 그러니까 겨울나무, 당신이란 게 겨울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겨울나무에 담겨있는 바람 덕에 조약돌처럼 동그라지고 시원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을 지샌 나무가 그렇죠. 싹을 틔우고 잎을 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있으니까 이 이파리가 있고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이 이연에서는 전체적으로 겨울나무 쪽인 거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나무를 하나를 갖고 한 번은 겨울에 있었던 당신의 혹독한 고생을 했던 그 나무고 등뼈만 있는 그 나무고 하나는 여름에 화사하게 이파리가 많이 펴갖고 있는 또 나무인 거예요. 그 같은 나무잖아요. 그 겨울에 차가운 나무와 지금 너무 더워갖고 화사하게 잎이 만발한 나무하고 그 사이 완전히 그 극과 극이잖아요. 그 있었던 것이 상황이. 네. 그것을 극과 극에 있었던 똑같은 나무를 이 대칭적으로 놓고 그것을 교차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맨 이게 끝에 지금. 당신은 겨울나무에 담겨있는 바람이 여름에 살랑살랑 시원한 하늘하늘 그렇게 더 무성한 이파리가 돼가지고 바람을 잘 일으키는 상태가 됐다. 그런 변화를 담고 있는 그렇죠. 상태인 거 그냥 상태를 말한 것 같아요. 예, 뭘 이 딱 나무와 지칭한다기보다도 예, 겨울나무와 여름나무가 같은 나무인데 그 나무의 극과 극에 있었던 나무들끼리 그 대칭을 갖다 놔놓고 대칭을, 서로가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대칭적 상태의 그 당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낯선 것끼리 결합되지 않을 음과 양같이 이렇게 딱 갈라진 것이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시를 만들어 놔놓으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나는 거울 같네요. 그리하여 아주 먼 미래에 누군가 내 등을 만지면 저 먼 미래에 나무가 봄을 지나고 겨울을 지나고 여름을 지나고 겨울을 지나고 여름을 지나고 그래서 바람을 담고 지나가고 또 바람을 담고 지나가면서 가지가 뻗어가면서 자꾸 큰 그 먼 미래를 말하잖아요. 먼 미래에 누군가 내 등을 만지면 내 등이란 건 나무의 등이잖아요. 예. 나무의 등을 누군가 만졌다는 것은 커가고 있는 나무. 누군가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군가는 겨울 바람을 먹으면 이파리겠지. 이파리가 바람을 이렇게 살살살살살 그 다듬고 있다가 준다잖아요. 겨울 바람을 머금은 그 여름을 여름 시원하게 해주는 이파리. 이거 나와 갖고 있는 잎. 내 등을 만지면 나는 바람으로 깎여 동굴고 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무겠죠. 나무죠. 네. 예, 나무. 나는 바람으로 깎여 둥글고 부드러운 짐승이 되어 있었다. 그때는 막 이만큼 뻗어갖고 벌써 이만큼 짐승처럼 걸어서 이만큼 가지가 확 벌어난 큰 느티나무가 되어 있었다.
이런 말. 몸통도 커지고, 그렇지요. 가지도 커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하늘로도 뻗어가고.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이파리 겨울에 씨눈으로 있었던 거 이파리로 켜지면서 가지가 뻗어나잖아요. 자꾸. 그래서 바람으로 깎여가면서 덩굴고 부드러운 짐승처럼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는 거야. 이파리 끝에 눈이 달리고 잎이 하나씩 더 잎이 그 쭉쭉쭉 하늘을 뻗어가는 잎이 뻗어가면서 하늘 끝허리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땅끝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잎이. 그 시 있었는데요. 전원책이 옛날에 9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그분도 그 땅끝을 걷는다고 했잖아요. 나무잎이. 그쵸. 그렇게 표현하셨죠. 나무잎을 이렇게 그 땅끝을 걸어간다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것도 모르면은 그걸 보기가 쉽죠. 왜 뭐가 땅끝을 걸어간다는 건데 나무 이파리 입장에서 보면 하늘에 땅끝을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파리 하나하나.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간다 이 말이죠. 짐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라고 표현한 거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그 먼 미래를 생각하며 나무인 나는 그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당신의 부푼 무릎 위에 당신의 부푼 무릎 위에 바람의 모양을 그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잎이 무성한 그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은 나무인 당신의 무릎 위에 바람의 모양을 그렸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먼 미래니까 이거는 해가 가고 또 해가 가고 이런 거니까 이파리가 아니고 그냥 나무 상태 커가고 있는 뿌리와 줄기와 몸통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 대충 보면은 이것은 나무가 조그마하면서부터 이렇게 그 성장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처음에 어리면서부터 이렇게 혹독한 그 고초를 겪어가면서 자꾸 성장해가는 과정. 누구나 그 고통을 겪어가면서 성장하는 과정. 이런 것을 여기에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제 그 먼 미래가 되어서 바람으로 깎인 나는 이 즈음에는 꼭 당신을 생각한다. 이제 그 먼 미래가 되어갖고 미래로 도달했잖아요. 먼 미래가 되어서 바람으로 깎인 나는 그 바람이란 것은 겨울을 한 번씩 지나야지 1년이 지나고 또 겨울을 지나야지 나이테가 좁아지면서 또 1년을 지나고 그 나이테가 계속 더 좁아져 가면서 한 해 한 해가 지금 깎여 나가는 거잖아요. 나무는 그렇게 되잖아요. 이 즈음에는 꼭 당신을 생각한다. 겨울나무인 뼈만 앙상한 나무 당신을 생각한다는 것은 꼭 겨울나무인 뼈만 앙상한 남았던 그 당신을 생각한다 이게 그때는 또 왜 그때를 한 번씩 겪고하는 뼈만 남고 고생만 했던 당신을 생각한다 이게. 그 앞에 나무는 이제 무성해진 나무네요. 그렇죠. 가지가 무성한 여름 나무지 이것은 앞에는 이제 그 먼 미래가 되어서 바람으로 깎인 나는 여름나무고 커져 갖고 있는 여름나무 느티나무 낙낙장송이 돼 갖고 있는 엄청나게 큰 나무 그 나무고 이 즈음에 꼭 당신을 생각한단 말이야. 내가 겪어왔던 고초의 겨울과 겨울을 하면서 내 인생이 지금까지 이 나이들 들어 주름이 줄줄 날 때까지 지금 느티나무가 그 온천지 그 구멍도 생기고 뭣도 하고 하는 것은 그 겨울과 고초를 겪어왔던 하나하나의 상처고 나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죠. 당신을 생각한다. 사람한테는 누구나 그 고초와 기록이 있고 자신의 과거가 있잖아요. 아픈 과거들이. 그러듯이 이렇게 나무도 그 즈음에는 꼭 당신을 생각한다. 왜? 그때 같이 사랑했던 사람, 같이 잘 지냈던 사람. 그러니까 옹이가 많아지기까지 그런 옹이들을 또 돌이켜본다라는 뜻도 될 것 같아요. 성찰의 어떤 의미를 가진 고통의 그 성찰. 바람을 담고 있던 당신의 손톱과 바람을 담고 있던 당신의 손톱은 당신이란 것은 겨울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겨울나무의 그 씨눈 손톱과 바람의 모양대로 부푼 당신의 무릎. 바람의 모양대로 부풀었다는 것은 겨울을 한번 지나면서 또 부풀어지고 또 상처가 나고 부풀어지고 상처가 나고 하면서 가지가 더 많이 뻗어가면서 부풀어 가잖아 이것이요. 그러니까 여름나무 바람의 모양대로 막 이파리며 뭐며 이렇게 무성하게. 그렇죠. 이거는 또 여름나무죠. 당신의 부푼 무릎이죠. 그래서 이만큼 커진 무릎. 그걸 말하는. 그러니까 겨울나무와 여름나무, 여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구분을 안 하면은 상당히 좀 많이 헷갈릴 수가 있죠. 근데 이걸 자꾸 너무 많이 구분을 해갖고 이거 하다 보면 시의 맛이 많이 떨어져요. 그냥 느낌적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조금 돼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이렇게 해야지 속이 시원해요? 깝깝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한 번은 짚고 넘어갈 확실히 애매한 게 무슨 수업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시를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참. 아니 그리고 이게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맞나 틀리나 뭐 이런. 아니 틀려도 상관없어요. 시는. 틀려도 상관은 자기 없는데 감성과 자기 느낌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실은.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잘 알아가는 거죠.
예, 그건 좋은 거지. 그렇게 알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제 안 그래도 되는 사람이 있고. 예, 문과들은 그런 대충 차이죠. 넘어가요. 이런 거 별로 예. 신경 안 써요. 네, 시 좀 그러신 것 더 같아요. 잘 네. 들여다본다고 그게 뭐 밥을 더 맛있게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분만 좋을 뿐이에요. 그게 다르잖아요, 예. 풍미가. 나는 여름이 오면 반드시 당신의 뼈를 떠올리게 되어 있다. 내가 만져보지 못한 당신의 뼈는 어떤 모양이었을까 하고 그러잖아요. 나는 여름이 오면 나는 누구예요? 여름나무겠죠. 여름나무인 나는 여름이 된 상태의 나무. 여름나무인 나무. 나무인 나는 그 여름이 오면 반드시 당신의 뼈를 겨울나무로서 앙상한 뼈만 남았던 당신의 뼈를 떠올리게 되어 있다. 내가 만져보지 못한 나는 누구냐? 여름나무인 내가 만져보지 못한 당신의 뼈, 겨울나무, 그 뼈, 앙상했던 뼈, 그건 어떤 모양이었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이 말이죠. 근데 떠올리게 이게 된다 이 말이죠. 여름 나무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서 나는 예. 이파리도 굉장히 이파리는 겨울을 모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잎은 서로 모르죠. 만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여름나무의 예. 잎이죠. 그렇죠. 그것도 되죠. 여름나무의 잎. 예. 예. 그때 돼서 예. 겨울은 어땠을까? 나이가 가지는 그때는 모르니까. 그렇죠. 여름의 잎은. 그러니까 그건 어땠을까 하고 당신의 뼈를 갖다 떠올리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뭐 보다 보니까 또 한 번 더 훑고 뭐 복습한 것이 됐는데 명확하게 이렇게 복습은 아니고요. 그냥 근데 호기심의 충족. 이분이 사람이 호기심이 있어야 인간이 이렇게 발전된 문명을 이렇게 하기 그 원천이 호기심이잖아요. 호기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근데 이분이 보니까 나오는데 이화여대 철학과를 나왔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약간 좀 아닌가 좀 차원이 철학적으로 높아요. 아니 뭐 차원이 높다보다 약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다. 나무 가지고 이렇게 보이네. 다차원적이고 대칭적으로 막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뭐 난수는 아닌데 어떤 그 나름의 패턴이 있네요. 각 연마다. 괜히 그 덕에 한 번 더 하게 되네요. 예, 이걸로 하죠.